언제부터 이 주가 차별화가 나타났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1월 29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국민 주식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장중에 96,000원을 돌파하면서 금방이라도 10만 원을 넘어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니 현재는 8만 원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죠. 한 달 만에 주가가 무려 10% 넘게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돌아왔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 자, 이런 식으로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것인지,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일시적인 조정이고 이후에는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라는 그런 말처럼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은 사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최근의 주가 부진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1월 11일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때죠. 자,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정말 가파르게 주가가 막 달려가다가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는데 거의 뭐 한 달 이상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만 그러느냐?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업체 주가는 어떠느냐? 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체 주요 기업들, 한 15개 기업 정도 됩니다. 자, 그 기업들의 주가로 지수를 만든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보시면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길게 보면요, 이 삼성전자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언제부터 이 주가 차별화가 나타났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로 칠해진 이 부분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 조정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때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 지수도 단기적으로 크게 한번 조정이 나왔던 그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고,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날짜로 본다면은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가 4분기 사업부별 확정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근데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가이던스가 뭐냐면, 자, 미래에 우리 회사 영업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말을 곱씹어 보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죠.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출하량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감소를 할 것이고 낸드 플래시는 10% 정도 늘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로 간다라고 했는데 출하량이 좀 감소한다, 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의아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좋구나 하고 막 투자 수요가 몰려서 주가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3년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런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을 해보면 한 2% 정도 이전 3년에 비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잉여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달라진 부분이 없죠.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 그친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1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삼성이 배당을 많이 늘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서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믿고 투자한 투자자도 많겠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게 이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주황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하늘색이 SK 하이닉스 주가입니다. 그리고 남색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이고요. 1월 한 20일 경부터 바로 지금까지, 자, 이때까지 이 세 개의 지수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코스피는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주가는 4%,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부진했죠. 한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주식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즉 반도체 주식이 최근 한 달간 계속해서 부진했고요. 이 가운데 뭐 화학, 그 다음에 플랫폼 주식들, 그리고 최근엔 좀 부진하긴 했는데 자동차도 사실 1월 말까지는 잘 달렸었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 중심으로 뭔가 좀 순환매가 돌면서 같은 기간 반도체는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단순히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우려,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 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막상 발표된 향후 3년간의 주주환원 정책을 보니까 뭐 새로운 것이 없더라.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확실히 좀 SK 하이닉스보다 더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뭐 수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오스틴 공장 전력 공급 중단 이슈가 언제 나왔냐면은 이때 나왔습니다. 한 17일 정도에 나왔죠. 근데 이때 이미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가장 이 코스피와 SK 하이닉스에 비교를 해서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즉 언제부터 이렇게 삼성전자가 나머지 SK 하이닉스와 코스피 지수보다 좀 부진했냐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가 바로 29일이고 그때가 바로 4분기 사업부별 실적을 발표한 이후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꺼졌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이 나온 이유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정말 악재인지. 자, 1분기에 반도체 출하량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성장할 것이다. 낸드는 좀 늘지만, 자,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출하량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 명절 때 나온 기사인데 슈퍼사이클 기대감, 반도체 생산 라인 설 연휴에도 풀가동 라고 하면서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4조 3교대 24시간 운영체제 유지,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 그러면서 업황 개선 기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아니 그런데 왜 공급량이 감소를 하느냐. 자, 이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재고로 쌓아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생각보다 이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쌓아놓은 재고가 별로 없는 가운데 주문량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풀 가동을 해도 사실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재고가 좀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좀 소폭 줄 수 있다. 자,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 여기에 들어가서 이 반도체 가격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해 보면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재고적인 부분 때문에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지만, 자, 이것이 업황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업황이 오히려 좋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 배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이 주주 환원 정책은 양날의 검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그렇다면 사실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막 넘쳐나고 이것을 딱히 투자하기보다는 주주들한테 많이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야지 사실 주주 환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비메모리 부분, 특히나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성장이죠. TSMC를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에 걸쳐서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다가 뭐 30조 원을 투자한다, 자, 그런 얘기가 뉴스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증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M&A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2016년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부터 딱히 M&A 딜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축적된 현금을 바탕으로 M&A에 나서겠다. 자, 그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확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이 나온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은 사실 악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느냐. 이 부분은요.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이후로 원래 주가가 한 6만 원도 안 됐었는데 순식간에 9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자, 이에 대한 어느 정도 피로도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분기에 실적이 전분기보다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 다른 기업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화학업체라든지 자, 그런 쪽으로 자금이 쏠린 것이죠. 자, 이게 원래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의 속성이 상당히 좀 단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삼성전자가 좀 부진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돈을 얼른 빼가지고 1분기에 좋아질 만한 업체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 그런 쪽으로 돈은 쏠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단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